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오로지 한 줄기 등불에만 의지한 채 출항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물결치는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고, 때로는 비바람 몰아치는 거센 파도를 만나고, 또 때로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도 했던 아주 긴 항해. 이제 그 항해를 되돌아봅니다. (1942년) 경북 의성의 시골 마을.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고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었던 전후의 한국. 미군 부대에서 주는 초콜릿 한 알이 가장 귀한 간식거리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친구들과 몰래 기차라는 것을 처음 타봤던 어렵고 가난했던 유년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 6.25 한국전쟁으로 고아원이 우리 고향에 생겼는데요. 대개는 아이들이 원조 물자를 받아가지고 아주 빨간 그런 세타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이쁘고 참 부럽기도 하고 해서, 야, 너 집에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그것이 고아원이더라고요. 수많은 빈곤과 질병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제게 세상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갈 생각을 아직 못했더랬어요. 여름 방학 때 저한테 놀러 제가 제 짝이었는데 놀러 갔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저 국립대학교 들어가면 돈 없어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뭐를 공부할 건가 하는 것을 전공을 선택하는데, 결국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그 가난, 질병 이런 그 경험, 체험들만 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공부하는 쪽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것이 그 후에 제 일평생을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의 평생은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등불 하나만 바라보며 출항한 삶. 그 항해에서 유년 시절의 경험들은 길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가려면 일반 부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일반 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보건복지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빈곤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매일 씨름했던 나날들. 보건복지부 해외 이주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또 보험제도과장으로 열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어린 시절 경험을 생각하며 가난과 빈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고민했고, 초등학교 시절의 장애인 친구를 생각하며 장애인 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데 혼신의 정열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고 완성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죠. 지금은 이 건강보험 덕분에 5천만 국민이요, 병원을 큰 부담 없이 쉽게 갑니다. 그 혜택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강보험 정책을 제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지 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항해가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열정을 쏟았던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모두 직장조합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농민이나 일반 서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자, 합하자. 직장과 지역을 합하고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서로 합해서 보험료를 모두 십시일반으로 해서 모두 하자. 그 통합을 하자는 사람들하고 조합을 하자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그런 정책 논쟁이 있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 정책 논쟁에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복지부를 제가 강제로 물러나게 되었죠. 통합은 실패했고 길을 잃었습니다. 망망대해 홀로 남겨져 표류했습니다. 그때 다시 길을 밝혀준 것은 사회복지라는 등불이었습니다. 나이 40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참 그 외롭기도 하고요. 그 강원도 춘천에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연구실에 있고 이렇게 할 때 눈 오는 날요. 한밤중에 서울로 걸어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역경은 창조의 원천이다. 폭풍과 만나고 길을 잃어도 그 시기를 지탱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힘. 그것은 바로 복지한국을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을 향한 일념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998년 정부로부터 국민의료보험공단 설립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공교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료보험공단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199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1천만 가구에 이르는 도시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하여 전국민연금을 완성시켰습니다. 마침내 1999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절대 빈곤층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여 년간 논쟁해온 건강보험 통합을 마무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50여 년간 논쟁해온 의약분업 정책을 마무리하고 의약분업 시행,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을 완성하였습니다.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걸어온 시간들이 남긴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참으로 보람있는 일자리였습니다. 1981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꼭 30년 후인 2011년 바로 그 단체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이제 6년 임기를 마치고도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복지 한국으로 가는 큰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 한국은 한 7분 능선을 통과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3분 능선만 더 가면 완전 정상을 갈 수 있지 않겠나. 남은 3부를 향한 길, 복지 한국, 그리고 나의 여정을 찾기 위한 항해, 다시 출항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고 살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떳떳해요. 제가 만약 이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요, 돈 버는 걸로 하고요, 부자가 되는 걸로 했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길로 온 것을 인간적으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